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건강 코디네이터 박영숙입니다. 저는 한의사로 오랜 세월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왔고, 지금은 자연요법을 통해 노후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늘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 떡 이야기입니다. 설날이면 떡국, 제사에는 송편, 출출할 때 인절미, 백설기, 찹쌀떡까지. 떡은 그야말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떡이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떡이 왜요? 쌀로 만든 건데 몸에 좋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떡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한두 번 떡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과일보다 떡이 낫지 않냐며 떡을 주식처럼 드시던 분도 계셨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떡이 노년기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면서도 떡을 즐길 수 있는 지혜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떡, 이제는 그냥 옛날 음식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선택과 절제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떡, 왜 노년기 건강에 위험할까? 떡은 분명 우리 민족의 소울푸드죠. 저도 어릴 적부터 백설기, 꿀떡, 인절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떡이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째, 떡은 고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떡은 당지수가 매우 높아요. 당지수, 즉 GI 지수라고 하죠. 같은 양의 밥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백설기나 가래떡처럼 쌀 100%로 만든 떡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또는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 조각의 떡이 하루 혈당 관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떡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떡은 상당히 끈적하고 점성이 높아요.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씹는 것도 부담이고, 삼킨 뒤에는 위에서 오래 머물며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장을 느리게 움직이게 합니다. 셋째, 떡은 자꾸 먹게 만드는 습관형 음식입니다. 우리는 떡을 간식처럼 생각하고 먹지만 하나, 둘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접시를 비우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떡에는 설탕, 콩고물, 꿀, 조청이 들어가는데 이게 은근히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을 자극하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비만과 혈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떡을 먹는 시점이 문제예요. 저녁 늦게 혹은 운동 없이 앉아만 있는 상태에서 떡을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결국 쌓이고 또 쌓이면서 체내 염증, 혈당 상승, 위장 기능 저하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떡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위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상태의 노년기에는 이 익숙한 음식이 의외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김순자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떡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손수 떡을 하셨거든요. 그 쫄깃한 가래떡을 구워 조청에 찍어 먹던 그 맛. 그게 제겐 위로 같고 추억 같고 때론 한 끼 식사였어요. 혼자 살게 된 지 5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떠났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밥하기가 번거로워 자주 시장 떡집에서 인절미나 꿀떡, 백설기 같은 걸 사다 놓고 배고플 때마다 집어 먹었어요. 떡이 쌀로 만들어졌으니 건강엔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눈이 뿌옇게 보이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이 넘고 당뇨 전 단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에이, 떡을 끊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심각해? 솔직히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겁니다. 입이 허전하고 허기질 때면 습관처럼 떡을 찾았어요. 냉동실에 넣어둔 떡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조청에 푹 찍어 먹으면 그 잠깐의 달콤함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떡국을 끓여 먹고 난 뒤 몸이 너무 이상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두통에 손발 저림까지 왔습니다. 결국 밤에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날 혈당이 298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어떻게 이걸 참았냐고 할 정도였죠. 그날 이후 저는 떡을 멀리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음식은 위로이고 친구거든요. 떡을 끊는 건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약을 먹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지냅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떡을 돌릴 때 한 조각 받았다가 몰래 냉동실에 넣고 그냥 꺼내지 않아요. 후회돼요. 떡을 그냥 즐겼던 그 모든 시간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매일 약 먹고 병원 다니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해요. 떡 맛있지만 조심해. 그게 건강 다 망칠 수도 있어. 정말로 떡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떡은 음식이자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떡은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어릴 적 추억, 가족의 온기, 혼자 사는 마음의 허전함까지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떡은 당 지수가 매우 높은 대표 식품입니다. 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갈아서 찢는 과정에서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인절미, 꿀떡, 조청 찍어 먹는 떡 등은 당분과 탄수화물이 겹쳐 있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떡을 주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고 익숙해서 자주 찾지만 그게 조용히 쌓여서 병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식후 운동이나 활동 없이 바로 앉거나 누우시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절대 떡을 먹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떡과 건강, 타협하는 3가지 방법. 주 1회 이하, 소량만 드시기. 예를 들어 가래떡 3개나 4조각을 구워서 반찬과 함께 식사처럼 드시는 방식은 괜찮습니다. 단독으로 먹지 말기. 떡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단백질인 삶은 달걀, 두부, 두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화됩니다. 먹고 난 후 꼭 걷기. 떡 먹은 뒤 10분에서 15분이라도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처럼 몸을 움직이세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김순자님처럼 건강에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 끊거나 줄이는 결심 꼭 필요합니다. 음식은 추억이지만 건강이 사라지면 그 추억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을 되돌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떡이 아닌 당신의 면역을 위한 식탁을 다시 차려보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떡을 좋아하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간단하게 1~2개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떡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노년기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소화돼 당이 되고 이걸 조절해 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을 때와는 달리 같은 양의 떡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특히 떡은 쌀 전분의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말랑하게 만든다고 꿀이나 조청까지 발라 먹는다면 혈당은 순식간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둘째,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 증가를 부릅니다. 떡이 빵보다 낫지 않나?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떡은 대부분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지방으로 바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나이살은 왜 배에 몰릴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떡처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단기간에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잇몸 질환과 치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떡은 말랑하면서도 질기고 끈끈합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치아, 잇몸, 틀니에 부담을 줍니다. 떡 먹다가 틀니 빠졌어요.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하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구강 내 세균 번식, 잇몸 염증, 심하면 치조골 손상까지 겪기도 합니다. 넷째, 혈압, 혈당 폭등으로 인한 치명적 후유증 가능성. 그깟 떡 1~2개쯤이야 싶으시겠지만 누적된 영양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떡 1~2조각, 점심엔 국수나 죽, 저녁엔 반찬 없이 밥만 대충.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영양 불균형과 과다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혈압이 튀고 혈당이 튀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 튀는 순간이 곧 치명적 후유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이은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서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입맛도 그다지 없어서 대충 챙겨 먹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런데도 유일하게 손이 가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떡이었죠. 백설기, 인절미, 꿀떡, 절편. 시장에 가면 그 고소한 냄새와 말랑한 식감에 발길이 저절로 멈췄어요. 밥은 안 넘어가도 떡은 넘어간다는 말, 정말 저한테 딱 맞았죠. 아침에 밥상 차릴 생각만 해도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떡 하나 데우고 유자차 타 마시는 걸로 시작했어요. 배도 부르고 간단하고 그날 하루가 좀 덜 외로운 느낌도 들었죠. 입이 심심하면 떡을 하나, 장 봐오는 길에 떡을 하나, 심지어 드라마 볼 때도 떡을 잘라놓고 몇 개씩 집어먹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 아니 몇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팔이 저리고 손끝이 얼얼했죠. 처음엔 단순한 빈혈이겠거니 했지만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180을 넘고 당화혈색소도 7.8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당뇨 초기입니다. 특히 떡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은 당분간 절대 금지입니다. 순간 내가 좋아하던 떡이 병을 만든 거였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떡은 밥보다 당지수가 훨씬 높고 단맛을 내기 위해 고당 시럽이나 설탕이 섞인 경우도 많다는 걸요. 그동안 저는 하루 3번 혈당 스파이크를 스스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엔 귀리죽이나 삶은 달걀, 점심엔 채소 중심의 반찬에 현미밥 조금, 떡 대신엔 고구마나 오이, 방울토마토를 간식 삼아 먹었죠. 솔직히 처음엔 너무 허전했어요. 손이 떡을 자꾸 찾고 입이 심심해서 괴로웠지만 그걸 넘기고 나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밤에 뒤척이던 게 줄고 예전보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무엇보다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피로가 덜 쌓이고 소화도 잘 되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병원에서 초기 당뇨라는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떡을 주식처럼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쯤 인슐린 주사 맞고 있었겠죠. 떡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매일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떡이 입에 맞는다고 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혈당 검사 받아보시고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처음엔 조용하지만 한순간에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이은자님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떡 참 익숙하죠. 정이 가고 또 간편하고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떡은 밥보다 덜 자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찹쌀로 만든 떡은 소화가 빠르고 당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오히려 더 빨리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처음엔 입이 심심해서 먹던 게 나중엔 몸이 힘들어서 먹게 되고 결국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자님께서 그나마 잘 넘어가는 음식이라며
떡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나중에 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은자님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패턴이 있어요. 밥하기 귀찮아서 대충 때움, 씹기 편한 떡, 빵, 국수리로 대체, 과일, 채소 섭취 부족, 물도 하루 한 컵도 안 마심. 이런 생활이 1년, 2년 누적되면 면역력도 혈관도 장 건강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식사는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떡처럼 말랑한 음식만 찾으면 소화 효소도 떨어지고 저작 근육도 약해져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은자님처럼 먹는 게 편해서 또는 습관처럼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잘 걷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는 떡보다 더 좋은 간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떡은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간식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떡보다 더 건강한 간식 대안. 곡물바, 단, 설탕 무첨가 제품. 간편하고 포만감이 있습니다. 귀리, 현미, 보리 등 곡물로 만들어졌고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이라면 섬유질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단, 시중 제품은 꼭 무설탕, 무가당인지 확인하세요. 삶은 고구마와 단호박, 떡처럼 부드럽고 달달하지만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특히 고구마는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떡보다 훨씬 천천히 혈당이 오릅니다. 떡 대신 고구마 한 조각, 혈당은 덜 오르고 포만감은 더 높습니다. 무염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조금만 먹어도 고소하고 포만감이 듭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떡보다 건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단 한 줌 20g 정도만 무염 제품으로 골라주세요. 적당량의 제철 과일. 과일도 너무 단 것,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귤, 배, 사과 반쪽 정도는 적당합니다. 단, 과일 주스는 금지입니다. 과육이 없는 주스는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 실천 가이드라인.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 떡은 주 1회 이하로만 제한하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정도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하, 그것도 소량으로만. 오늘도 간식으로 떡 드셨어요? 그러면 그 주간은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이 떡을 먹는 날엔 채소 섭취량을 2배로 늘리세요.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떡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이 아니라 떡 그리고 나물 3가지 혹은 샐러드 한 접시로 바꾸세요. 3. 떡 그리고 식혜 조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조합 정말 위험합니다. 떡으로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식혜로 당부알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이건 혈관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동입니다. 식혜는 단맛을 느껴도 설탕이 숟가락으로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절대 이 조합은 피해 주세요. 이제 건강한 간식 습관으로 바꾸실 차례입니다. 간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 면역, 건강이 달라집니다. 떡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작은 한 입에서 바뀝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박정혜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설 명절에 만든 떡국떡을 한 달 내내 먹었고요. 찹쌀떡, 인절미, 조청 들인 약과 같은 걸 냉동실에 항상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었어요. 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쌀로 만든 거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10년 넘게 먹었죠.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혈당은 140, 콜레스테롤은 240이 넘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식습관 바꾸지 않으면 당뇨 약 드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떡이 내 삶의 낙인데 이걸 끊으라고? 그런데 노인시대 행복카페에서 박영숙 코디네이터님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떡 대신 삶은 고구마 한 조각, 혈당은 덜 오르고 포만감은 더 높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날부터 바꿨어요. 떡 대신 단호박찜, 식혜 대신 따뜻한 옥수수차, 조청 대신 무염 견과류 한 줌, 가끔은 사과 반 조각으로 입가심. 그렇게 3개월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헛헛했지만 이상하게 속은 더 편했고 무릎 부기도 빠지고 기분도 덜 가라앉았어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는 혈당이 102, 콜레스테롤도 190으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뭘 그렇게 잘 드셨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딱히 약을 먹지 않아도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박정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식습관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떡은 보기엔 순하고 정겹지만 쌀로 만든 당이 높은 음식이라 노년기 혈당 관리에 아주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떡은 부드러워 씹는 시간도 짧고 포만감 없이 순식간에 많이 먹게 돼요. 이게 바로 위험한 간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박정혜님처럼 대체 음식을 찾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고구마, 단호박은 혈당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좋고 무염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제철 과일은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면역을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몸에 해롭지 않은 간식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정혜님처럼 바꾸는 용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의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떡을 끊으라는 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실천해 보자는 제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조각의 고구마, 하루 한 줌의 견과류,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 한 스푼.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인 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드리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에 꼭 필요한 주제를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아볼 수 있을까? 내 이야기도 누가 좀 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에 무료 상담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코디네이터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he soft mood of acoustic no pressure. The music building,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nd elderly